잃어버린 여동생. 경북 의성의 작은 농촌 마을. 82세 박종길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3년째였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장기를 두며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종길은 오래된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4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한복을 입은 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종길이었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여동생 순이였다. 순이야. 종길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76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일제강점기 말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평화로운 시절이었다. 사진 속 순이는 오빠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둘은 늘 함께였다. 종길이 어디를 가든 순이가 따라다녔고 종길도 동생을 끔찍이 아꼈다. 오빠 나도 데려가. 응 순이야. 오빠랑 같이 가자.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순이는 종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였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전쟁이 시작됐고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순이를 잃었다. 종길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76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순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순이야, 오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순이를 찾지 못한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도 계속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혹시 순이도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7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다. 그날 밤 종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순이의 해맑은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순간도.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종길의 가족은 피난을 떠나야 했다. 아버지는 일주일만 피해 있다가 돌아오자고 했지만 그 일주일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 피난길에서 인민군과 마주쳤다.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순이의 손이 종길의 손에서 놓였다. 순이야, 순이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순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순이를 본 마지막이었다. 종길은 그 후 76년을 순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다음날 아침 종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순이 생각에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사진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봤다. 순이의 얼굴을 외우려는 듯이. 그때 순이가 4살이었으니까. 지금은 80살이겠네. 종길은 혼자 중얼거렸다. 만약 순이가 살아있다면 80세가 된 것이었다.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들은 있을까? 아침을 먹고 종길은 마을 이장집으로 갔다. 이장은 종길과 동갑내기 친구였다. 종길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이장, 나 어젯밤에 순이 생각이 많이 났어. 순이? 내 동생? 응. 사진을 찾았는데 자꾸 생각나더라고. 이장은 종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으니까. 아직도 찾고 있어? 찾고는 있는데. 76년이나 지났잖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요즘 이상가족 찾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봐도 소용없어. 벌써 몇 번 신청해봤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도 계속 해봐야지. 이장의 말이 맞았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종길은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켰다. 혹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였다. 점심을 먹고 종길은 텃밭으로 나갔다. 토마토와 오이를 기르고 있었다. 순이가 좋아했던 채소들이었다. 순이야, 너 토마토 참 좋아했지? 오빠가 따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던 거 기억나니? 종길은 토마토를 따며 혼자 말했다. 76년이 지났지만 순이와의 추억은 생생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종길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다. 어린 순이가 토마토를 먹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오빠 이거 달아. 그래? 그럼 하나 더 따줄까? 응. 그때 순이는 정말 예뻤다.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 순이를 종길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행복했던 일상도 가족도 그리고 순이도. 순이야, 오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종길은 사진에 대고 사과했다. 그날 피난길에서 순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종길은 또 꿈을 꿨다. 순이가 울고 있는 꿈이었다. 오빠 왜 안 찾아와? 오빠. 꿈속의 순이는 4살 그대로였다. 종길은 꿈에서도 순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순이에게 닿을 수 없었다. 순이야. 오빠가 갈게. 기다려. 종길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칠 후 저녁 종길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프로그램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종길은 리모컨을 놓고 화면에 집중했다. 경북 의성 출신 박종길 오빠를 찾습니다. 그 순간 종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종길. 자신의 이름이었다. 화면에는 8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와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1946년생이고요. 1950년 전쟁 때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종길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박순희? 정말 자신의 동생일까? 저희 오빠 이름은 박종길이고요. 저보다 2살 위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살았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름, 나이, 고향. 종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전쟁 때 피난 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로 소식을 모르겠어요. 혹시 제 오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종길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 어디 계세요? 순이가 여기 있어요. 화면 속 할머니의 말에 종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순이야. 순이야. 종길은 TV를 향해 소리쳤다. 정말 순이인 것 같았다. 76년 만에 순이의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세상에 박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다. 종길은 떨리는 손으로 방송국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방송이 끝난 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종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순이일까? 76년 만에 찾은 걸까? 다음날 아침 일찍 종길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이상가족 찾기에 나온 박순이 할머니와 연락하고 싶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종길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이름, 나이, 고향, 가족관계 등. 종길은 하나하나 정확히 대답했다.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종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순이를 만날 수 있는 건가? DNA 검사도 해야 하고요. 인터뷰도 진행해야 합니다. 네, 뭐든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종길은 사진을 꺼내봤다. 순이야, 정말 너구나. 오빠가 드디어 찾았어. 다음날 아침 종길은 생애 처음으로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방송국 담당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박종길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상가족 찾기 담당 PD 김영우입니다. 차 안에서 PD는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 먼저 DNA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박순이 할머니와 만나게 된다고 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서로 이야기는 나눠보실 수 있어요. 방송국에 도착해서 종길은 먼저 DNA 검사를 받았다. 입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다. 이제 박순이 할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종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76년 만에 순이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TV에서 본 그 할머니였다. 종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박종길 오빠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이야? 종길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7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할머니가 다가왔다. 종길도 한 걸음 다가갔다. 순이가 맞니? 네. 저 순이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다. 오빠 어디 살고 계셨어요? 의성에서 계속 살았어. 너는? 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쟁 때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서울로 와서 결혼했다고 했다. 자식들은? 아들 2 있어요.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
종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고향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오빠도 고생 많으셨네요. 너도 고생했어.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억도 희미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어릴 때? 글쎄요. 오빠가 토마토 따주던 거 기억나요. 종길의 눈이 커졌다. 토마토. 정말 순이만 알 수 있는 기억이었다. 정말 순이구나.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DNA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확신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76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PD가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고 있었다. 76년 만의 재회였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종길과 순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76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순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오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순이는 전쟁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종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다. 피난길에서 오빠와 헤어진 후 저는 북한군에게 붙잡혔어요. 북한으로? 네. 그때 나이가 어려서 데려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종길은 충격을 받았다. 순이가 북한에서 살았다니. 그럼 어떻게 남쪽으로? 1960년에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요. 혼자서. 어떻게?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했어요. 박순이에서 김순자로. 그래서 찾기 어려웠구나. 네. 나이도 바꿨어요. 1946년생이 아니라 1948년생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다. 왜 그동안 찾을 수 없었는지. 서울에 와서는 어떻게 살았어?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요. 남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은 거야? 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이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종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76년 동안. 나도 똑같은 사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바꿔 들고 봤다. 똑같은 사진이었다. 순이야,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오빠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돌봐줄게. 고마워요, 오빠. 그때 PD가 들어왔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길과 순이는 긴장했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확실한 남매로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99.99% 일치합니다. 종길과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정말 남매가 맞았다. 순이야. 오빠. 76년 만에 확실한 재회였다. 카메라가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었다. DNA 결과가 확정되자 방송국은 정식 촬영을 시작했다. 76년 만에 만난 남매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될 것 같았다. 먼저 오빠부터 인터뷰하겠습니다. 종길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처음 해보는 TV 촬영이라 긴장됐다. 76년 동안 동생을 찾으셨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정말 꿈 같습니다.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포기하셨다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으로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길도 눈물이 났다. 순이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줬다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종길이 대답했다. 순이를 고향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어린 시절 살던 그 집으로. 순이 어르신은 어떠세요? 좋아요. 오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순이야, 내가 해장국 끓여줄게. 어릴 때 좋아했잖아. 기억해요. 오빠가 끓여주는 해장국이 제일 맛있었어요. 이제 매일 해줄 수 있어. 정말요? 응. 우리 이제 매일 같이 살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76년 만에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오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76년 동안 저를 잊지 않아줘서. 바보야. 어떻게 잊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어린 시절처럼. 그날 밤 종길은 순이를 서울집까지 데려다 줬다. 내일부터 고향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야 했다. 순이야, 내일 같이 고향 가자. 네, 오빠. 우리 어릴 때 살던 집 고쳐서 같이 살자. 좋아요. 76년 만의 약속이었다. 며칠 후 종길과 순이는 함께 고향 의성으로 내려왔다. 순이가 76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여기가 우리 살던 동네야.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사는 그대로 있어. 종길은 순이에게 어린 시절 놀던 곳들을 보여줬다. 개울가, 뒷산, 그리고 토마토밭이 있던 자리. 여기서 토마토 따먹었지? 네, 기억나요. 하지만 순이의 몸이 좋지 않았다. 오랜 고생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다. 순이야, 괜찮아? 좀 피곤해요. 그럼 집에서 쉬자. 종길은 순이를 위해 옛집을 고쳤다. 방 하나는 순이 방으로, 하나는 자신이 쓸 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실에는 어린 시절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었다. 어때? 예전 같지? 네, 좋아요. 순이는 기뻐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 보였다. 순이야, 병원 가볼까? 괜찮아요. 그냥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종길은 걱정됐다. 76년 만에 만난 동생을 또 잃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종길은 순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의사가 종길에게 조용히 말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길은 머리가 멍해졌다. 76년 만에 만났는데 6개월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하지만 순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고 싶었다. 순이야, 이제 매일 같이 산책하자. 좋아요, 오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고마워요. 종길은 순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행복해요. 나도야. 76년.